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저한테 믿으세요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그분들을 저를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코치와 선수 간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저도 그랬었고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의심이면은 이제 그 사이는 점점 적어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는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 은주님께서 부상을 입고 잠깐 달리기를 쉬어 가셨을 테고 그로 인해서 쉬시는 동안 계속 재활도 하셨고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은퇴를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달리기 씬으로 돌아오셔서 런 윗 주디를 클래스를 오픈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달리기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한 좋은 마인드셋까지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달리기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사실 애증일 수도 있고 정말 싫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시 이 씬으로 돌아오셨을까? 그것도 프로가 아닌 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감독님이 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경제적인 활동? 하고도 연관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함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게 대회 현장으로 못 돌아오는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사실은 저 달리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감독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첫 마디가 그랬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아직 지금 아파서 그런 거고 이제 조금 회복 단계니까 곧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 마음을 먹었냐, 너무 외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감당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활을 하면서 현장에 바로바로 복귀를 했었고 그러다 다시 아팠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20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거를 왜 나 혼자 다 겪어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코치님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았어요. 왜 나한테 괜찮냐라는 한마디,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 그걸 왜 나한테 안 해주시는 거지? 왜 온전히 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지? 그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서 정신이 되게 피폐해졌고 몸도 되게 안 좋아서 새벽 3시, 4시만 되면 헛구역질이 났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몸이 조금 되게 상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무서웠어요. 제가 달리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달리기가 싫어질까 봐. 그래서 감독님한테 울면서 저 달리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 달리기 좋아했던 거가 싫어질 것 같아서 무섭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감독님은 늘 너는 잘 해왔으니까 그냥 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너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되게 너무 무책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팀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 기간을 줬고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고 왜냐면 되게 힘들게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대학원을 가서 숙소 생활에서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저는 뼛속까지 사실 마라톤 선수였던 거예요. 늘 루틴대로 움직였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까지 짜여진 그 루틴대로 움직였는데 나와서 저녁 이제 식구들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이제 서울에 집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 저녁 먹는 시간들이나 이런 시간들이 다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냥 뭐 시간 되면 먹고 이런데 저는 꼭 그 시간에 먹어야 되는 운동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도 한동안 되게 많이 마찰이 있었어요. 이게 그만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서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시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다시 선수로 갔었어요. 20대 후반 때 제 이제 삼성이라는 제가 원래 이제 운동 계속해서 팀에서 나와가지고 제주시청에서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 그 외에 또 인천시청에서도 활동을 했고 함안군청에서도 했고 하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때 뭐 이게 달리기 은퇴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돼. 그리고 대회를 나갔을 때 성적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저한테 정신적으로 오는 데미지가 크지는 않았어요. 되게 천천히 하얀 곡선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의뢰에 조금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진다는 거에 제가 그거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내가 쉴 때 더 많은 훈련과 본인들이 꾸준하게 해왔는데 1등하고 2등하고 좋은 기록을 내는 건 당연한데 쉬었던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이니까. 근데 저는 그러기를 원했던 거 제 마음에서는 요행을 또 바랬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그리고 창피함도 그래도 나 한국 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 이제 맨날 자꾸 지고 한 바퀴 쳐지고 달리면서 대회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지는 게 싫었고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이 그들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의 길을 가게 된 거고 사실 이 달리기가 그냥 일상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때 뭔가 악착같이 이걸 해가지고 이뤄내고 그러고 나서 절대 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늘 현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의 그 마음들이 조금 달리기에 대한 마음이 좀 편한 상태로 내려갔어요. 기록을 도전하고 순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달리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이 정도도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이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 뛰는 것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유지를 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뒀는데도 계속 달렸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가 얼마나 좋으면 그 힘들게 만들었던 달리기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달리기를 선택했을까?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어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짐작도 안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달리기로 돌아오셔서 그런 육상 꿈나무나 이제 프로들을 가리키는 선수가 감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아마추어 쪽에서 좀 더 대중적인 시선으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건 조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좋아요. 그 현장에 저를 원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나의 앞길에 대한 뭐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두고 제가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배운 게 다들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 있고 싶었고 그리고 마음에서는 그래도 한국 기록 가지고 있는 권은주인데 어느 학교나 어느 실업팀이나 우리 팀에 와줘 부를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서는. 그렇지만 저를 불러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고 선배들한테 혹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이제 제가 많이 노크를 했었군요. 네, 노크를 했었고 이제 시군청에서의 이력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되게 자리들이 안 나거든요. 이력서를 냈을 때 그 엘리트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류 심사에서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아, 이 현장에는 나를 지금도 원하지를 않는구나.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경력을 거쳐가지고 실업팀까지 코치 활동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고 바로 실군청으로 그냥 코치 감독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밑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활동을 경력에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저의 모든 자질적인 거를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고 사실 코로나 때 다들 힘들어 했잖아요. 달리기도 이제 이렇게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게 있으면서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정말 현장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그 현장에서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밖에서 나를 원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달리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러니드 주디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코로나 때면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한 그래도 5에서 10년 정도 전일 거라고 그렇게 어림짐작하고 있었는데 불과 5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거의 5년 정도예요. 4, 5년. 이게 말이 안 이어집니다. 4,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러니 주디? 그래. 그럴 바엔 내가 하자. 이렇게 시작하셨겠지만 네. 시작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인트로 들어가실 때 네. 러닝을 돈 주고 배워야 돼.
그게 지금은 이렇게 저처럼 하는 이제 러닝 아카데미 클래스가 조금 많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마케팅의 요소로 활동으로 시작을 이제 나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나이키, 아식스, 뉴발란스 모든 이제 스포츠에서 그렇게 무료 클래스로 저희 같은 이제 선수 출신들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유료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제가 하기 전에 바나나 러닝 클럽이라고 김용택 감독이 먼저 네,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바나나 이제 러닝 클래스 저랑 주디랑 똑같은 이제 클래스예요. 음, 그걸 먼저 시작을 했었고 할 때 제가 많은 조언을 얻었었어요. 비용적인 것하고 이제 아식스에서 아식스 러닝 클럽을 맡고 있었고 프리랜서로 하면서도 브랜드 소속 코치로 맡고 네, 있어. 브랜드 소속 코치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주디에 오시는 분들이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 지인이고 친하게 형님, 언니 막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아, 클래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돈 받아서 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올까? 이런 생각 불안함 될까?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이게 일반화가 됐어요. 이 정도까지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불과 시작하기 이제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개인 레슨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좀 더 현재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인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 뭐 그때 할 때는 뭐 거의 20명, 많게는 20명, 음, 또 뭐 30, 요 정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조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음, 이제 점점 러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인식이 조금 달라지면서 그리고 그래도 클래스를 받았던 분들의 피드백들이 좋아서 주위에 이제 입소문으로 가면서 회원들도 많아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후배들도 다 뭐 러닝 클래스 진행하는데 그들의 클래스도 다 꽉꽉 인원들이 다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좋다. 그만큼 좋은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러너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줘야 되겠다. 멋지다. 네, 더 많은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 더 많은 걸 또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저한테 믿으세요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그분들을 저를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코치와 선수 간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저도 그랬었고,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 의심이면은 이제 그 사이는 점점 관계적인 면에서 멀어지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는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러니드 주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뢰라는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자 하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조금은 죄송스러운 거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예전에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숙제를 내드리면은 숙제한 걸 가지고 이제 저를 태그를 해가지고 SNS에 이제 올리면은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요 정도 실력인데 오늘은 더 빨리 뛰셨네? 아니면은 이 정도 컨디션인데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라고 제가 그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클래스에 오시면은 왜 그렇게 빨리 뛰었냐? 아니면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요즘에 뭐 어디 몸에 이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관심. 그리고 보고 있다. 아,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가 클래스가 아니라 내가 숙제를 내주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늘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컨디션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씩 캐치를 해서 알아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야지 될. 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한테 너 잘하고 있어. 이번엔 좀 못했네.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것. 그거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큰 사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시간을 내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러닝 세션이 있는데 저를 선택해서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줘야 되고 그 마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네,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지치는 거는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게 제가 되게 강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은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또 MZ 세대들은 또 그게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뭐 꼰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 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되게 많은 연령층,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실력의 러너들이 모였는데도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게 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의 노력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더 강하게 있죠. 아, 그 감사함이 있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터치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 런윗 주디의 클래스를 참가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새싹반부터 귀엽다. 네, 새싹반부터. 근데 새싹반이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만 그분들이 새싹이 아니고 저희는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겸손하신 건가요? 저희는 새싹도 안 돼요. 씨앗이라. 그러니까 그 맞아요. 팀부터 섭3까지 안에가 2시간 40분까지 뛰는 다양한 실력의 러너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아니, 그 많은 분류를 다 관리 감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늘 수업이 끝나고 오면은 내 아쉬움과 미안함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인원을 줄여서 할까도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치들이 저랑 포함해서 서울팀에는 4명의 코치가 있고 과기대는 저 빼고 2명의 또 코치가 있어서 새싹반들은 이 코치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기를 저희 코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치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아직 이제 제가 너무 강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도 조금 쭈뼛쭈뼛 하기는 하는데 네. 먼저 다가가서 특히 이제 늘 좀 꾸준히 오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새로 오신 분들 좀 많이 챙겨줘라. 너무 배려심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조금 세심하게 씨앗반부터 해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그룹별로 제가 숙제도 40분, 10km를 기준으로 뭐 40분, 45분, 50분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그룹의 숙제를 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숙제를 하고 더 힘든 부분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은 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클래스를 이제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원래 이렇게 코치님들, 그 아까 4분 있다고 하셨고 2분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다른 코치님들을 같이 영입하셔서 활동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혼자만 하셨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코치님들과 호흡을 하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코치들하고는 아식스에 있을 때 같이 호흡을 했었던 친구들이고 20명, 30명일 때는 저 혼자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네.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 다 뽑아놓고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의 세심한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왔다가 그냥 우르르 단체 운동 한다고 해서 우르르 하고 우르르 가면은 그거는 너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때 같이 활동했었던 코치들한테 SOS를 쳤죠. 제가 그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어요. 엘리트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다 뭐 선수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예전부터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니까 제 마음을 잘 알고 제가 뭐 한마디 해도 바로 캐치해가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저는 잘 맞는다 생각하는데 또 그들은 너무 누나가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코치님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안현우 코치님, 안현우 코치님, 네, 그리고 서울팀은 조정규 코치님, 조정규 코치님, 네, 박지영 코치님, 박지영 코치님, 그리고 과기대는 강영란 코치님, 강영란 코치님, 네, 김재성 코치님, 김지성 코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여쭤봤던 이유도 Run with Judy인데 주디가 네, 제가 주디이잖아요. 근데 Run without Judy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쭤봤던 거였는데 아식스 때 과거에서부터 감독님과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감독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그에 맞는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나서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감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오시는 주디스 분들이 우리 코치님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면은 뭐 다 되지 않을까요? 잘하고 있다는 거고, 네. 어느 러닝 클래스나 로열티가 있고 충성도가 높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런 위드 주디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션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갖고 은주 감독님을 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같이 하는 코치님들 믿음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손수 봉사로 인한 제작해 주시는 영상이나 이미지도 많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굉장히 많은 진정성이 있기에 이 클래스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시나마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물론 수많은 러닝 클래스, 다른 러닝 클래스도 정말 좋고 다양한 세션이 많이 붙어 있겠지만 혹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도 한번 달리기를 배워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디 감독님께 DM을 드리면 되나요? 저한테 DM 주시면 돼요. 네, 네. DM을 주시면 조금 이런 교육이나 어떤 세션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시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하나만 더 궁금한 거는 그 러니쭈디에서 특별한 점이 있나요? 차별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그들이 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 가령 뭐 비강호흡이라든가 미드풋이라든가 달리기에서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그 패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그래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마도 다른 클래스의 친구들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나는 이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뭔가를 뭐 도전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된 마음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특별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나누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음인데 뭐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어떤 마인드인지 어떤 유형의 이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Run with Judy인데 그 함께의 의미가 이 클래스에서는 유독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주호님께서 은주 감독님을 다음 게스트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인상 깊었던 말이 감독님은 늘 함께 뛰어주세요. 늘 옆에서 함께 뛰어주시고 내 호흡과 발걸음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 저렇게 라고 그때그때 맞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감독님은 함께 뛰실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봐도 되고 세션이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이 있는 그 순간마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선수들과 아니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달리는지 그 함께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왜 함께 달리시나요? 위드 제가 원래 꿈이 이제 러닝 클래스의 감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꿈이었고 네. 근데 그 꿈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으로 훈련을 갔을 때 일본 팀도 훈련을 와 있었어요. 그 일본 팀 코치가 한 선수와 같이 1대1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에게 테이핑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선수가 뛸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는 저렇게 같이 뛰어줘야지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그걸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서 있어서 초 불러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또 내가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나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같이 띄워주는 코치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지금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주호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음, 그런 빠른 러너의 선수들은 우리 현우 코치님이 음, 옆에서 뛰면서 또 많이 코치를 해주고 음. 저는 또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러너들과 옆에 또 하면서 네. 호흡을 같이 해주고 저는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제가 같이 살아있는 느낌과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은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꼭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름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함께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관리하는 느낌을 받고 더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 그 일본 선수가 그 감독과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역시 이러한 영감은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많이 보고 네, 맞아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네, 경험하고 모든 게 내 것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져보네요. 사실 너무 영감이 되다 보니 저도 누군가와 그냥 함께 이렇게 가보고 싶다. 거기서 영감을 받으신 게 네. 저한테 오니까 아, 저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주 감독님의 이야기처럼 나도 누군가와 함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삶에서 굉장히 큰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은주 감독님께서 입고 오신 티셔츠 네. 그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간략하게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광고에서 나오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연우님과 함께 했는데, 네. 네, 저는 그냥 풀 영상에 나온 거고, 음. 네, 짧게 이제 나오는 광고로 돌아가는 영상에는 저는 없지만, 음. 풀 영상에는 들어가 있죠. 연우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냥 가면 돼. 이 길이 네 길이라 생각하고 가면 돼. 네. 근데 그 멘트는 뉴발란스 광고 속에서 그냥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가면 돼. 이거는 감독님의 그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을 보셨나 봐요. 이제 PD님께서, 디렉터님이 보시고, 음. 그거를 넣으셨어요. 콘티 안에. 그 대사를. 제가 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때그때 하는 말들이니까 다 기억은 못하지만, 왜냐면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뛰었냐, 어떤 목표로 뛰었냐, 힘든 고비를 어떻게 넘겼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때, 그냥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출발을 했으니 꼬리는 해야지 되고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가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 너무 멋있네요.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분이신 건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진정한 밸런스가 아닌가. 새로운 밸런스가 아닌가. 뉴발란스에서 그 지금 현재 모델로 또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앰버서더 엠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 뉴발란스랑 같이 하게 돼서 저한테 되게 많은 존중해 주시고 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힘나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감사히 신발 신고 옷 입고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뉴발란스와 함께 뉴발란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시죠. 뉴발란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러닝클럽의 시그니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길을 마주해요.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시원한 바람과 반짝이는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변, 자연의 향기와 피톤치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트레일,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달리는 길이 저마다 다른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길도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님은 지금 어떤 모양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아까 이제 질문지 주셨을 때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냥 제가 어떤 길을 저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 도시를 속속들이
골목골목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뭔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또 내가 걸어온 길을 또 누군가가 따라오기도 하고 그 길에서 만나는 러너들하고 즐겁게 달리는 길을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음. 앞으로 달려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지금을 저번에 앞으로. 했는데 지금, 지금도 비슷한 건가요? 지금도. 어, 지금도. 네.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맞아요.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러닝을 지금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탄탄대로, 음. 네,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탄탄대로라니. 최고의 대로인데. 근데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맞고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일수록 더 많이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거든요. 나만의 답이기 때문에. 멋진 답변을 해주고 싶었는데, 멋진 답변이 생각이 안 나요. 아, 나중에 살까 또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고민해보면 그래도 삶을 한 번쯤 찍어주는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지. 저요? 네. 아,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저는 달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골짜기 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큰 대로변 위에서 시티런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재밌겠는데 하고 안산으로 들어갔는데 오밤중인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친구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인데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근데 별로 다행인 표정은 아니신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랄 뿐이고 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여서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너무 외로웠던 것 음, 같고 근데 점점 나만의 외로움은 갖고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들이 러너여서 좋고 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재미없습니다. 진지해서. 여하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은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전설이라고 불릴 수밖에 음, 없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짐작하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단순하게 또 명료하게 대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힘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말보다는 행동이죠. 그런 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내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길을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 묵묵히 나아오셨기에 과거 한국 여성 마라톤 신기록 그런 타이틀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많은 러너들에게 귀감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주님께서 과거 99년도 부상으로 인해 1년 공백을 갖고 서울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대신 낭독해도 괜찮을까요? 어, 정말요? 그게 있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이? 체력 싸움으로나 기법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투지하고 정신력만 있다면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빛나는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러너님들도 연주님의 말처럼 자신이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투지와 정신력을 갖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러닝클럽 팟캐스트가 진심으로 응원하겠고 은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러닝클럽에 참여해 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얘기를 뭐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진중하게 좀 깊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팟캐스트를 보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러너분들 이 좋아하는 러닝을 괴롭게 만들지 마시고 좋아하는 마음 오래오래 가지고 저랑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 인사도 하고 네, 즐거운 에너지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도 즐겁게 달려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Yes, do this. 오늘 이 은주님과의 팟캐스트가 여러분에게 영감의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은주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